김혜영님 박사님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비타민C 메가도스 한지 만에서 13,000 6개월이고요. 비오유키소는 한 달 보름 정도 됩니다. 소화가 시원한 느낌이 없었고 커피를 한 잔 마시면 속이 더부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속이 편하고 커피도 상관없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뭐 지금 보니까는 한 달 보름, 그러니까 45일 정도 만에 이제는 뭐 어느 정도 많이 회복이 된 것 같군요. 역시나 이 40대 하고요, 50대, 60대하고 이 회복되는 속도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보통 60대 넘어가시게 되면 거의 3개월씩 걸리는 분들도 종종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빨리 좋아진 거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김혜영님. 박사님 말씀대로 늘 저염식했고 변비는 없지만 개운하지 않았는데 키토산 접한 지 2일 만에 정말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요즘 고민은 체중이 2kg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비오유키소 원인일까요? 비오유키소 원인이 될 수 있죠. 예, 있죠. 왜 그러냐? 저염식해가지고 몸이 계속 안 좋았던 분들이요, 소화가 잘 되고 몸이 이제 좀 더 건강해지니까 영양 성분들을 잘 가지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평소에 소화가 안 돼가지고 잘 못 먹고 지냈는데 이제 잘 먹게 되는 거죠. 먹는 양도 증가하죠. 그런데 움직이는 양은 평소하고 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찔 수밖에 없는 거죠. 늘어난다. 그래서 몸을 늘리고 싶으신 분은 저렇게 하면 되는데요. 비오유키소 중에 키토산의 양을요, 더 늘려버리시면 또 음식 양이 제어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하루에 6알 정도 먹고 있다면 그걸 9알로 늘리고요. 또는 뭐 12알 정도로 늘리고요. 또는 15알까지도 늘려버리면 내가 섭취한 음식물들을 붙잡고 빼나가는 양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체중을 컨트롤 하시고 싶으시면 키토산 양을 조절을 좀 해보시면 되는데요. 몸무게가 는다. 지금 그렇게 먹었는데 비오유키소를 그렇게 먹었는데 몸무게가 는다라고 하면 그게 더 정상적인 몸무게인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몸에 맞추어져 가니까 운동도 착실하게 좀 더 잘 해보시고 하면은 더 건강해질 것이다. 박사님 40대 후반 남성 당뇨인이다. 비오유키소 한 달 반 됐다. 비타민C 메가도스는 6개월 정도 했다. 식후 혈당 평균 125다. 식후 2시간 정도가 125가 나오는데 공복이 140에서 150이다. 공복이 더 나오니 당황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거 이제 언제 쟀느냐가 중요한데 공복 혈당은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재겠죠. 예, 아침에 일어나서 주로 재시는 거 맞죠? 예, 그 다음에 식후 2시간은 또 언제 재느냐라는 건데 아침 먹고 나서 2시간 후나, 점심 먹고 나서 2시간 후나, 저녁 먹고 나서 2시간 후나, 이때 재시겠죠. 예. 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식후 혈당은 왜 낮냐라는 건데요. 2시간 정도 뒤에가 되면 혈당이 내려가죠. 저도 보통 123 이 정도 나오거든요. 2시간 뒤에. 근데 아침 공복은 저는 100 이하로 나옵니다. 93 이 정도 나옵니다. 자, 근데 저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그때 재셨죠? 예. 점심 때 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점심 먹기 전에 바로, 또는 저녁 먹기 전에 잰 거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잰 거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시간대별로 측정을 하게 되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거죠. 잘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점심, 저녁까지는 사람 몸이 움직입니다. 몸이 잘 움직이죠. 그래서 당이 어느 정도 내려갑니다. 그러면 저녁 먹고 나서도 움직이니까 100, 125, 25까지는 내려갔는데 왜 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올라가 있냐 이거죠. 왜 그럴까요? 밤새도록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몸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글루카곤이라는 놈이 분비되어져 나오고요. 글루카곤이 많이 분비되어져 나오게 되면 내 몸에 있는 당을 끌어다가 혈당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밥으로서 먹은 거는 이미 없앴는데 내 몸에 끓을 갖다 끌어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돼서 저 40대 후반 남성 저분 아마 살이 조금씩 지금 빠지고 있을 겁니다. 몸무게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을 거라는 거죠. 저분요,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글루카곤 분비가 되어지고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죠. 장을 좀 더 튼튼하게 해서 GLP-1 호르몬이 잘 분비되어지도록 하고, 그 GLP-1 호르몬에 의해서 글루카곤 분비가 조절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거 첫 번째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스트레스를 줄여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스트레스. 저도 뭐 특별히 답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스트레스를, 릴렉스를 한다. 자,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녁에 자기 전에 1시간 정도 전에 목욕을 하고 잔다. 릴렉스 한 상태로 자야 된다. 그 다음에 소주를 한 잔 정도 마시고 잔다. 뭐 와인 같은 게 좋겠죠. 반잔 정도 조금씩만 먹고 잔다. 뭐 그런 거. 어쨌든 스트레스 떨어뜨려야 됩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알파 그 췌장에 랑게르한스스의 알파 세포에서 글루카곤 분비가 많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어집니다. 더 궁금하시면 상담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복이 높은 거니까 이게 밤중에 분비되어져 나오는 그런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제 말이 시간대로 말을 하고 있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아침에 공복에 재고 그 다음에 낮에 식후에 재고, 이게 맞게 그렇게 재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맞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메가3 1100mg 새알은 당뇨 환자로 맞나요? 6알 정도로 늘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늘리는 거 좋고요. 비타민C도 양을 좀 더 많이 늘리십시오. 지금 먹는 양의 2배로, 갑자기 2배로 늘리지 말고 천천히 더 늘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산소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 자율신경 조절이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리고 또 키토산을 용액을 만들어서 마시면 좀 더 나을 겁니다. 뭐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혜영님, 네 맞습니다 라고 제가 한 말이 맞는 걸로 나온다면, 밤중에 그 수면,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거나, 네,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평소에 받고 있거나 그런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혹시 한번 밤에 코를 많이 고는지, 그거를 또 보셔야 됩니다. 코를 골면 산소 공급량이 딸려 가지고 그것 때문에 당 소모가 또 잘 안 된다. 또 산소가 부족해지면 몸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볼 만한 게 뭐냐면은 잠 주무시기 전에 릴렉스 할 수 있도록 목욕을 한다. 일주일만 한번 해보십시오. 매일 목욕을 하고 한번 자보십시오. 일주일만. 그렇게 해서 한번 조절해 보시고, 어쨌든 릴렉스를 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긴장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코 많이 골아요. 그러시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같이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좀 깊이 있는 상담을 해서 조금씩 해결을 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혈당 지금 140 정도 나오는 그 분, 그러니까는, 지금 공복혈당, 그러니까 40 저거를요,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절반 정도가 혈당이 굉장히 높은 그런 유지를 하는 거죠. 밤중에. 40, 50 정도, 100보다 높은 4, 50 저게요. 혈관벽에 자꾸 달라붙고 쌓이다가 결국은 나중에 혈관 문제, 합병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진다. 저게 바로 당독소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원인 물질이 바로 당뇨의 포도당인 거죠. 그래서 우선 떨어뜨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같이 해 놓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질문, 정말 좋은 질문들 많이 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방송을 함께 만들어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 가는
그래서 항상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있어서 즐겁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저녁 되시고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